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무척 후덥지근하고 네. 그러네요, 선생님. 비가 네,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네, 비가 내린 후에 오는 이런 막 습기. 네. 아, 너무 안 좋네요, 느낌이. 네. 눅눅하니까 정말 몸이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좀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은 다 이렇게 또 뭐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 허리 네. 아프신 분들 더 표가 어르신들. 나잖아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쑤셔오기 시작하니까 네. 아픈 데가.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조금 릴렉스하고 네. 찜질방도 좀 가시고 네.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면 집에 욕조가 계신 분들은 욕조에 좀 물도 담아서 반신욕도 좀 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우나, 찜질방 개방된 곳이라서 네. 역시 좀 위험하긴 할 것 그쵸. 같은데 네. 제가 최근에 몇 번 가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안전해요. 안전합니까? 왜냐하면 개방돼 있고 네.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네. 위생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시고요. 아, 또 알아서들 많이 안 오셔서 네. 거의 제가 전세 낸 느낌으로 전세를. 네, 저희 좋네요. 단독 찜질방처럼 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네. 인근 뭐 시설 잘 돼 있는 찜질방 한번 다녀오셔도 될 거예요. 네. 아, 지금 찜질방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네. 또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네, 네. 요거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는 편인데, 네. 찜질방은요, 네. 이제 저희가 이럴 때도 가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 가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네. 상가집을 다녀오신 분들. 아. 네. 상가집을 다녀오면 찝찝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좀 상가집을 잘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상가집을 다녀오면 몸이 아프거나 네. 아니면 재수가 없거나 네. 뭐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돈이 나가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이제 상가집을 또 안 갈 순 없잖아요. 네. 경조사니까 네. 또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인맥도 있고 그런 걸 또 챙겨야 되니까 네. 안 갈 순 없는데 또 찝찝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찝찝하든 안 찝찝하든 네. 분명히 반드시 하면 좋은 거는 상가집을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찜질방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네. 사우나에도 들어가시고 뜨거운 사우나 있죠. 네. 그리고 탕에도 들어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거기서 자요. 어. 하룻밤을 자고 외박을 합니다. 네. 외박을 하고 집에를 들어가고요. 만약에 찜질방을 못 갈 경우에 못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편의점 같은 데 있죠. 슈퍼, 네. 편의점 아니면 뭐 커피숍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뭔가를 파는 곳을 들어가서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데요. 네. 그냥 들어가자마자 뭐 껌이라도 뭐라도 하나 아무거나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내고 사갖고 나오는데 제일 싼 거 그냥 필요 없는 거라도 뭐 주스라도 뭐라도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사갖고 나올 때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거 사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 한 바퀴를 돌아요. 매장 한 바퀴를 네. 이렇게 주위를 돈다고요?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어수선하게 하느냐? 귀신을 어수선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나를 쫓아올 수도 있는 귀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우나를 사우나래네. 그 사우나가 아니라 슈퍼나 마트 아니면 네. 편의점을 한 바퀴 두 바퀴 뺑뺑 도세요. 이렇게도 돌았다 이렇게도 돌았다. 도세요. 그런 다음에 껌이나 뭐 간단한 걸 하나 사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그런 걸 사서 돈을 지불을 하시고 나오세요. 네. 근데 그렇게 세 군데를 들려야 돼요. 네, 꼭 뭐 마트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네. 뭐 마트 아니면 뭐가 있죠? 뭐 커피숍 네. 아니면 만두집, 김밥집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돈만 내면 되니까요. 네. 돈을 내고 지불을 하고 사오고 그 안을 한 바퀴 돌면 좋으니까 그런 곳을 세 군데를 들려서 오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하나 있는데요. 빙의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본인은 아세요. 흔하지는 않지만 빙의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나
자꾸 꿈에 나쁜 게 자꾸 보여서 몸이 무거워지시는 분들, 네. 몸이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귀신을 잘 탄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사우나를 자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사우나를 매일이라도 가셔갖고요. 네. 맨날 사우나 하시고, 네. 뜨거운 탕에도 들어가고, 네. 뜨거운 사우나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몸을 푸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상문부정 푸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 외에 좀 더 그런 거를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비방이 있으면 좀 더 알려주시죠, 선생님. 상문 부정 푸는 법 중에서요. 네. 그러면 또 하나는요. 네. 상문 부정을 푸는 방법 중에서 이제 장례식장을 들어갔다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친구 차를 타고 나오든 아니면 교통수단, 예를 네. 들면 뭐 버스나 전차를 타든 아니면 자가를 본인의 차를 네. 운전해서 다시 나오든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요? 네.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네. 귀신이 쫓아온다고 하거든요. 붙어와요. 이런.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네. 귀신이 나 저기 가도 되나? 그러고 딱 붙어서 와요. 아유, 섬뜩하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사실은 갔다가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 장례식장 대문? 뭐라고 하죠? 그 대문 현관? 현관? 네. 이렇게 나와서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큰 문, 마지막 큰 문. 네네. 마지막 큰 문에 나오셨을 때 뒤쪽이 장례식장이에요. 집에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뒤를 돌지 마시고 주머니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준비를 하셨다가 네. 그거를 어깨 너머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네. 뒤에가 이제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소금과 고춧가루요. 네, 그거를 한 스푼씩 네. 밥 스푼으로 네. 한 스푼씩 정도 이렇게 조금씩 봉지 같은 데나 이렇게 가지고 양쪽에 넣었었다가 던질 때는 봉지채 던지는 게 아니라 봉지에서 풀러서 내 손바닥에 다 털어서 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네. 던져요. 그러고 뒤를 돌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차로 가거나 어디로 가서 운전을 해서 집에 오거나 전차를 타고 집에 오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집에 와서 네. 아까처럼 이제 여러 군데를 들리시면 더 좋고요. 네. 그래도 찝찝하다. 아니면 못 들렸다 하시는 네.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집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1층 현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동 호수에 들어가는 네. 내가 만약에 101동에 살아. 네. 그러면 101동에 몇 호에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101동 밑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1층 현관에서 현관 문을 뒤로 하고 내 등 뒤로 하고 네. 거기서 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던지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신문지 있죠. 신문지요. 신문지가 있으면 네. 신문지 하나가 크잖아요. 네. 그걸 반을 접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돌돌돌 꽈배기. 말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봉화대처럼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불을 붙여요. 그래서 신문지를 불을 붙여서 이렇게 타면은 이렇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해서 불 붙이면 밑에서부터 타오르면 금방 이렇게 후루룩 타잖아요. 네. 그걸 놓고 바닥에 놓고 네. 불씨가 있을 때 네. 불이 조금 이렇게 불기가 있을 때 네. 다 타고 나서 이제 빨개지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불이 좀 활활활 탈 때 너무 타서 타면 안 되는데 적당히 좀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조금 활활 탈 때 네. 그때 그거를 3번 넘어요. 이렇게 3번. 3번. 아. 한 번, 두 번, 세 3번. 번. 그러고 네. 뒤돌지 말고 집으로 얼른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근데 이제 그게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음. 조심들 하셔야겠죠. 주변에 옮겨 붙을 곳이 없는 네. 약간의 공터나 네. 뭐 그런 근데 주변을 대부분 잘 보시고 하셔야겠죠. 1층에 들어가는 현관 앞에는 다 이제 시멘트 바닥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면 모래든지 뭐 다른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 불안하시면 집에 만약에 뭐 동생이 있다든지 언니 오빠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식구 엄마 아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와이프가 있다든지 남편이 있다든지 그러면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할 테니까 네가 이거 끄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타고 쟤만 남았을 때 확인 좀 해달라. 네. 네. 근데 쟤만 남았을 때 이렇게 세 네. 번을 건너뛰면 효과가 없으니까 없고 약간의 불씨가 불이 있을 아니 때. 불이 있을 때 네, 불이 있을 네, 때. 활활 탈 때 하는 게 좋은데 네. 너무 활활 타면 또 무섭고 뭐 음. 바지가랑이라도 또 타면 안 되잖아요. 비싼 네. 바지는. 그러니까 네. 저한테 또 그래서 바지 탔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네. 알아서 적당히 어른이니까 네.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오늘은 선생님 뜻하지 않게 네. 이 상문부정풀이로 네. 한 편의 영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 오늘 참 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이제 상문풀이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상문풀이가 됐는데 재밌네요.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처럼 네. 여러 가지 뭐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공부도 해서 네. 올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저번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나이대에서 성주운이라는 나이대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왜냐면 성주운이라는 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조금씩 이제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댓글에도 성주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요 다음에는 이 다음 편이진 않지만 네. 요 다음번에 촬영할 때는요. 네. 성주운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서 촬영을 할까 해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선생님. 네. 다음 영상도 기대되네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선생님. 네, 오랜만입니다. 많이 바쁘셨죠? 너무 바빠서 정말 이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전화가 많이 와요. 요즘에 영상 안 올라온다고. 네.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냐고. 아,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도 또 이렇게 짬내서 또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또 영상에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직은 양력으로 12월인데요. 네. 겨울에는 별로 이동을 많이 안 하죠. 네. 우리가. 하지만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봄이 되는데, 봄이 되면 이사도 많이 할 거고, 네.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동들을 하시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네. 게요? 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 집안을 조금 이렇게 수리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있죠. 네. 오늘은 그 동법, 동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 동토 동법이요? 네. 네. 어떤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분께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네. 마침 또 이렇게 타이밍이 좋았네요. 어제 전화가 와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동법, 동티에 대해서, 동토에 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잘 됐다 싶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동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동토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요.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동법, 동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동법, 동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난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게 되죠. 네. 이사를 하면, 물건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죠. 아니면 그렇죠. 이제 움직임이 있죠. 네. 이 집안에서도 이사를 가기 전에 벌써 집을 구해놓고 뭐 여기를 좀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짝을 고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만들게 되죠. 네. 네. 이사를 갈 때도 그렇지만 살다가도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하다 싶으면 문도 고치고 화장실도 좀 고치고 네. 이제 엄마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주방 싱크대도 좀 고치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수리할 때, 집안을 만질 때, 이럴 때 동법이 나거나 동토가 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름시름 아프던가, 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금 심하게 격하게 반응이 올 때에는 갑자기 급사를 맞아서 눕는다든지 아니면 3일 안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우리가 괜히 좀 아파. 아니면 하던 일이 좀 안 돼. 사업이나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일을 하는데 자꾸 꼬여. 일이 안 돼. 그리고 성사가 안 돼. 아니면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 갑자기 이렇게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네. 살다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 건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집안에서 생기는 이 동법, 동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꿈자리가 사납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꿈으로 굉장히 뭔가 불편해. 아니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고수가 자꾸 생겨. 사고수. 네. 교통사고도 사고죠. 여러 가지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낙마수, 넘어지거나 하는 것도 사고수인데요. 사고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에 굉장히 불화가 생겨요. 아니, 잘 살다가도 싸우거나 자꾸 불화가 생기거나 이 가족 간들의 가족 구성원 간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녀와 부모 간에 이렇게 마찰이 자꾸 생긴다든지 우리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말을 안 듣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퉁명스럽게 변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네. 네. 그럴 때 집안의 동토 그리고 동법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동토가 나는지 동법이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사를 했을 때 어떤 물건을 고쳐 우리가 집에서 문짝도 있고요. 네. 화장실도 있고요. 방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네. 이렇게 환경이 있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서 화장실도 고친다든지 주방도 고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고쳐서 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는데요. 네. 안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무서운 곳이 있죠. 어디죠? 네. 제일 무서운 곳이 화장실과 주방이에요. 네. 네.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거나 이 주방을 솔댈 때에는요, 뭐랄까, 예전에는 뭐 고사까지는 아니었어도 조금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죠. 네. 이 터신을 좀 다스려야 되거든요. 화장실에는 화장실에 측신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엌에는 조왕신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나 부엌을 고칠 때에는 막 아무렇게나 막 고치면은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신들이 조왕신이나 아니면 측신이 깜짝 놀래요. 왜 갑자기 나를 건드리지?
그러면 이렇게 화를 입게 됩니다. 나를 왜 자꾸 건드려? 그러면 이 가족에 불화가 생기는데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먼저 고하게 되고요. 아니면 비방을 쓰거나 방법을 이제 이렇게 강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을 고치거나 조항을 고칠 때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여러분 중고 물건 많이 들이시죠? 네. 중고 물건 들이실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어느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고 물건은요, 되도록이면 안 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아는 분한테 받는 거라도 그분이 만약에 조금 병이 자주 이렇게 아프신 분들 있죠. 네. 이렇게 잔병치레 많이 하시는 분들. 엄마들은요, 어머니분들은 이렇게 애기들 옷 맨날 사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은 쑥쑥 크니까 네. 친구의 애기들, 아니면 아는 분의 애기들, 아니면 사촌의 애기들 옷을 이렇게 받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받는 분이 돈도 많고 일도 잘 되고 건강도 한 분의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좀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일이 자꾸 꼬인다든지 가족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든지 불화가 자꾸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입었던 애가 자꾸 조금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오실 경우에는요, 오면은 그런 영향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아는 분의 옷도 물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의 옷은 더더욱이 위험하겠죠. 보통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옷들 구제로 많이 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이 돌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새 거 갖고 내 마음에 들어도요, 중고 옷이나 이런 물건들은 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특히나 이 목재 있죠. 나무로 된 물건들. 네. 나무로 된 물건들은요, 나무에 이렇게 귀신이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위험해요. 네. 무서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중고 물건, 뭐 가구가 됐던 책상이 됐던 뭔가 이런 의자가 됐던 이런 거 아무거나 들이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건데 멀쩡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쳐서 쓰시는 분들 많아요. 들여서. 그런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쇠로 된 물건 있죠. 네. 쇠로 된 물건,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가전제품이라든지 쇠로 된 어떤 물건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정말 기운이 안 좋게 붙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돌로 된 거 있죠. 돌. 여러분들 수석 네. 많이 모집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게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어차피 본인이 영업을 하실 거니까 네. 수석을 들여서 그걸 팔고 사는 판매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어디 가다가 만약에 바닷가 갔어. 근데 바닷가에서 돌멩이가 이뻐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집안에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모여지면요, 그 기운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은 정말 이렇게 나쁜 기운, 나무도 그렇고, 쇠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돌멩이 한 개가 우환을 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믿겨지지 않겠지만 정말 어떤 엄마가 점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시고 남편이 하던 일이 안 되고 막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주를 봐도 이분들이 망할 운이나 아픈 운이 아니에요. 근데 신령님이 그러시는 거죠. 집안에 동법이 났다. 동토가 났다. 물건이 하나 잘못 들어왔다. 돌멩이 하나가 잘못 들어왔더라고요. 네. 안 믿기시죠, 여러분? 하지만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야만 알겠냐고요. 그쵸? 우리가 당하기 전에 막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는 드리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요,
집안에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죠. 옛날부터 못 박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못도 하나가 쇠잖아요. 네. 쇠가 이렇게 구멍을 내게 되죠. 근데 그 집안에 흠집을 내는 건데 이 집안에서 그래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못 박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현관, 또 현관도 이렇게 마음대로 만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미리 도배를 하고 가는 경우 있죠. 네. 미리 조금 수리를 하고 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팁이 있는데요. 기간을 조금 이렇게 텀을 두는 거예요. 너무 바로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새 집인 경우에 우리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가 있으면 새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바로 입주하는 것보다는 3개월 정도 텀을 들고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네. 그게 동법과 동토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살고 있는 집 있죠. 네. 살고 있는 집은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조금 가른다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어디 좀 수리를 한다든지 문짝을 고치거나 어디 좀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텀을 두고 들어가시는 게 방법이라는 거. 네. 또 하나는요. 만약에 살다가 우리가 물건을 들이죠. 새 물건도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안 타세요. 새 물건은 괜찮은데 새 물건을 사도 하다못해 이런 컵 하나를 사도요. 이런 거에 의해서 동법이 나거나 동토가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가물가물하죠. 신가물, 조상가물. 네. 점사를 보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운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세요. 네. 조금 이렇게 사주에 풍파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런 동법과 동토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새 물건이 들어왔을 때에도 조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물건이 새로 들어오면 뭐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이런 컵을 사든 가전제품을 사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화장실에 3일간만 두세요. 네. 네. 3일간만 두시면 동법, 동토를 좀 막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강하게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만 들여오면 자꾸 아프고 뭐만 들여오면 일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 위에 소금이라든지 팥이 있죠, 여러분. 굵은 소금 있잖아요. 네. 굵은 소금 한 주먹. 그리고 팥 한 주먹. 이걸요, 비닐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으니까 좀 녹아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퍼백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네.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굵은 소금 한 주먹, 이렇게 많이 떠서 한 주먹을 팍 넣어요. 그래서 묶어요, 꽉. 그래서 그 물건 산 거 위에다 올려놔요. 네. 또 팥 한 주먹. 우리 팥 있죠? 빨간 팥. 네. 팥을 또 한 주먹 비닐에 넣어요. 그래서 그걸 꽉 묶어요. 그래서 그 물건 속에 넣던지 아니면 그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네. 올려놓고 3일간만 화장실에 이렇게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 그 소금과 팥은요, 밖에 버리시면 돼요. 쓰레기에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밖에 이렇게 확 뿌려서 버리셔도 돼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임금왕자 있죠. 네. 임금왕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 이렇게 A4 용지 아무거나 이렇게 종이를 조그맣게 오리세요. 네모나게. 네. 사이즈는 아무 상관없고요. 네모나게 이렇게 조그맣게 오리세요. 오려서 거기에다가 빨간 매직펜 있죠. 네. 좀 굵은 매직펜도 좋고 뭐 얇은 매직펜도 상관없지만 좀 굵은 매직펜이 좋겠죠. 빨간색으로 임금왕자를 쓰세요.
네. 임금왕자를 쓰신 다음에 우리가 새로 들어온 물건 있죠. 좀 큰 물건들 이런 거는 뭐 하나하나 조그만 물건에 다닥다닥 못 붙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큰 물건 이런 책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큰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임금왕자를 쓴 종이를 이 물건 밑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붙일 때 이 임금왕자가 밑으로 가게 붙이세요. 네. 바닥을 향하게. 그렇게 해서 붙이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비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방들이 있는데 그런 비방들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런데도 이런 비방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비방을 써봤어요. 근데도 우환이 끓고요. 네. 아픈 사람이 자꾸 생기고 자꾸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자꾸 하는 일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실 때는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동토를 잡으셔야 돼요. 네. 이 동토동법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은 동토동법은 이렇게 더 우리한테 애군액사를 주거든요. 나쁜 기운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기운을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는데 3일, 7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저희 같은 사람의 이렇게 힘을 빌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당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시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의 주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시청자 의견까지 수렴해 주셔서 네. 영상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꾸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기회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